자, 지금부터는 주간 사건 사고를 분석하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늘 정치 뉴스 비중이 너무 높아서 보다 보면 사건 사고도 참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제가 또 국내 사설 탐정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참 미스테리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배상훈 프로파일러를 존경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우리 사회를 좀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어요. 일명 생수병 사건 미스테리. 생수병 독극물 사건. 이게 뭔가 싶은데 어떤 사건인지 좀 개요를 알려주십시오. 예, 사건 발생은 지난 18일에 발생을 했고요. 서초구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직원 두 분이 2시에 여성 직원분이 생수병에 물을 냄새가 좀 이상하다는 걸 하고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되셨고 네네. 2시 47분쯤에 남성 직원 한 분이 비슷한 생수병에 물을 드시고 이제 쓰러지셨는데 또 옮겨지셨고 그래서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안에 있는 독극물이 추정된다. 그래서 생수병 안에. 예, 생수병 안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생수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몸에서 나온 그 환자의 네네네네. 몸에서 나온 혈액을 분석해 보니까 독극물이 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경찰에 병원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회사에서 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고 자체가 너무 늦어진 거죠. 그렇죠. 2시에서 10시에 신고했다니까 한 7시간 정도의 네네.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말하자면 그 물을 마셨던 회사.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증거물을 찾는 과정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추정이 됐었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본인의 거소에서 그때는 선택을 해서 발견된. 근데 그 거소에서는 지금 나온 독극물과 동일한 것을 아마도 본인이 섭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거소에서 그 물질들이랑 다른 여타의 증거가 나온 요 사건입니다. 이야.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그러니까 피해자분 한 분은 이제 돌아오셨고요. 여성 직원, 남성 직원 두 분이 이제 이상해서 입원을 했는데 네. 한 분은 회복하셨고 다행히 회복되셨고 남성분은 5일 뒤에 돌아가셨고요. 5일 뒤에 사망을 했고. 예, 그리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망의 이유는 다 한 가지의 독극물이군요. 예, 그렇다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경찰은 늦게 신고를 받았고 이제 뭐 조사하라 한참 했겠죠. 예. 그럼 같은 회사 직원 두 분이 이렇게 좀 신체 이상 반응이 있어서 입원을 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은 회사에서 마신 생수병이었다. 그러고 이제 여기 누가 생수병에 이런 일을 벌였을까?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다음 날 새벽에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 예, 그렇게 된 거죠. 좀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좀 전개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흐름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기라든가 관계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나도 모르니까 벌어진 일만 말씀하셨으니까 밝혀진 건 어디까지고 또 어떤 부분이 수사가 필요한 미스터리인지 궁금한데 예. 도대체 왜 그랬을까? 굉장히 이제 뭐 살인이 하나 실행됐고 한 분은 다 살인 미수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범죄를 이제 분류할 때는 프로스트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네네. 제품 변조 범죄라고 합니다. 제품 변조. 변조 예. 범죄. 변조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야쿠르트 병에 예예. 뭐에다 독극물을 주사 바늘로 뭘 넣거나 주입했다. 아니면 뭔가 바카스 같은 거에 뭔가를 주입해 갖고 이런 걸 다 제품 변조 범죄라고 합니다. 종종 나오죠. 그 안에 독극물이 들었던 아니면 어떤 상한 어떤 무엇이 들었건 다 그 범주는 하나 들어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피해 대상, 범죄 피해 대상과 범죄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생수병에 무엇을 넣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 물을 마신 사람이 범죄 대상일까요? 아니면 생수 회사가 대상일까요? 아니면 그 생수를 방치한 그 업체가 대상일까요? 기관이나 업체가 있겠죠. 그 기관도 주가가 떨어질 거고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고. 그렇겠죠. 생수회사도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그 돌아가신 분과 상해를 입으신 분 두 분만 피해 상태인데
이 범인이 주요한 타겟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가 어디로 연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네네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용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입건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네. 어느 범위까지가 본인이 유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한 범죄의 타겟이 어딘가에 대한 거를 네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스럽고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회사 내에서 그 생수를 먹을 수 있었던 예.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하게. 대상으로 한 거냐. 예, 예. 아니면 마신 사람들이 마시도록 하려고 특정을 한 거냐. 아니면은 네. 그 회사의 사장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회사의 뭐 명망을 떨어뜨리기 그렇죠.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사건을 이제 벌이려고. 예, 예. 예전에는 이게 경로당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막걸리라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네네. 되죠. 막걸리나 그 안에 있었던 뭐 사이다나 예, 이런 뭐 형태가 되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대상을 특정했던 거죠. 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걸 이제 원한 혹은 시정 원한. 이런 쪽으로 네. 프로템퍼링에서 부분적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그 프로템퍼링에서 어디로 갈지를 너무 아직 넓어요.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범위를 아직 못 예, 정했어요. 예. 야, 프로템퍼링.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범행 동기가 아직은 뭐라고 확정적이지가 않네요. 예. 경찰에서는 그냥 추정만 할 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뿐이지 아직은 수사 중입니다. 네. 원한 관계이냐 예. 아니면 그 안타깝게도 독극물을 먹고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신 분이 원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제 그렇죠. 또 그럴 그런 수 상황에 빠진 것이냐. 자, 범행 동기는 결국 사망한 남성 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피해자는 2명. 처음에는 남성만 노렸다고 추정이 되는데 우연히 여성 동료가 생수를 나눠 마시게 되면서 문제가 터진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특정 대상을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범행이 벌어진 것인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독극물의 선택도 좀 문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선택 자체가 용해됐을 때의 독성과 이것이 기체가 됐을 때 산과 반응해서 기체가 됐을 때의 공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범인이 이걸 노렸을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 거소에서 이것을 검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독극물에 대해서 예, 이 독극물의 특성이 매우 독특합니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독극물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지금 회생하신 여성분은 네. 검출이 안 됐는데도 혼절을 하셨고 남성분은 혈액에서 검출이 됐죠. 근데 그거 사망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 독극물의 성격 자체가 네. 그걸 노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어쩌면은 해를 미치는 정도도. 예. 그러니까 이제 독극물을 지금 생수에 넣었을 때 물에 녹으면 발생하는 이제 성격과 예. 이게 기체로 또 퍼졌을 때 다르다. 예. 그럼 그것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냐? 논문까지 봤다고 합니다. 논문도 읽어봤대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이 독극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구입을 하고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경찰도 그렇고 약품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까? 예. 70kg의 성인이 네. 한 티스푼 좀 안쪽 정도에 용해됐다 하더라도 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돌아가실 수 있는. 티스푼 몇 방울 집어넣으면 이 어른 남성이 사망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맹독성입니다. 이거는 농약의 전달체로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건 구입이나 이런 거에도 제한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맹독인데 근데 어떻게 구입했대요? 그래서 이건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회사의 이 용의자가 어떤 그 다른 회사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개인은 못 구합니다. 개인 구입이 아니라 안 됩니다. 마치 기업 거래처럼. 예. 근데 참 허술한 게 인터넷으로 그것을 구입한 거를 다른 타 언론사에서 해봤더니 너무 허술하다. 그냥 구입이 되더라. 예, 되더라. 보내주더라.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어떤 좀 철저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저도 지금 좀 오싹오싹 하거든요. 9915님, 오늘 생수 샀는데 먹으려니 겁나네요. 자, 7797님,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물도 갖고 다녀야겠어요. 좀 이런 경각이 막 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게 이 범인이 노리는 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공포감, 그렇지. 확산. 예. 하참. 피해자들 혈액에서 독극물이 나왔고, 이 피해자들은 마셨고 물맛이 이상하다. 이건 또 이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 증거를 취득하는 데가 7시간 뒤에 취득을 했으니까 경찰은 10시 넘어서 거길 간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네. 범인으로 수정되는 용의자가 다시 퇴근 후에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무엇을 했다는 정황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치웠을 가능성. 이 회사가 좀 독특한 거는 그 실내에 CCTV가 없나 봅니다. 그래요. 예. 지금 CCTV는 바깥 CCTV 네네네. 확인해 보니까 들어오고 분명히 나가고. 그러니까 한 10분에 안쪽으로 들어왔다 빨리 나간 정황이 네. 나타나니까 아마도 그걸 치웠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들어가서 증거물을 없앴을 수 있다. 독극물이 들어간 생수병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심지어 불과 8일 전에 이번 사건과 똑같은 탄산음료 독극물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 범인으로 추정된 용의자와 사택에서 같이 살았던 분이 이 피해 대상인데요. 그분이 탄산음료를 따갖고 한 모금 마시고 나머지를 냉장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 탕비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넣고 다시 나중에 그걸 마셨는데 그때 이제 몸에 이상을 느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탄산음료에는 그게 없었던 거죠. 처음에 딸 때는. 근데 이제 공용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때 거기에 주입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분명한 건 그 행동이나 상황을 보고 있었거나 확인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강력히 추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을 노린 건지 아니면 이게 일종의 연습인 건지 이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확인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오늘은 미스테리까지는 아니고 이게 미해결 사건이라 앞으로의 수사 과정 지켜보도록 하고 해결되면 좀 꼭 와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